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조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1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이제 17명의 간첩의 신문이 임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 11일입니다. 탄핵 지연 작전에 헌재 옐로 카드.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출석 안 했다. 헌재 지연시키지 말라 구체적으로 밝혀라 경고했다. 공개 변론 다음 주 2회로 잡혀있던 걸 3회로 늘렸다. 개떡이다. 6개월 이내 판결하라는 걸 니들 마음대로 3개월 이내는 북의 지령인가? 이게 북의 지령을 받는 3야당 간첩당 때문에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카우보이 트럼프 결국 토요타의 미국의 100억 달러 투자 굴복을 받아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미국에 1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마윈하고 트럼프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남의 나라 거 뺏어서 미국에다가 일자리 만들면 남의 나라는 또 이제 그만큼 실업이 또 증가되겠죠. 자, 내수 불황에도 세수는 호황이다. 부동산과 엔티스 힘. 엔티스가 뭐냐면 탈세 잡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 이 힘에 의해서 이 불경기의 전년보다 세금이 24조가 더 걷었다. 왜? 이 엔티스가 이제는 탈세하는 걸 다 잡아내죠.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주택거래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됐다. 법인세가 더 거치고 있다. 기업들 전년보다 세전수익 19%가 늘었다. 자영업자 탈세 막았다. 1,800억 건 빅데이터 무장 엔티스 효과. 이 전산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득 법인 부가세 7조 원씩 더 거쳤다. 올해 전망은 빨간불이다. 그리고 작년은 더 거쳤는데 올해는 빨간불이다. 이것도 대봐야 알겠죠. 트럼프 트위터를 총처럼 휘둘러 미투자 약속 받아냈다. 일자리 카우보이다. 한국 기업들도 전전긍긍. 삼성, LG전자 미 공장 신설 검토. 현대차 미 생산 규모 늘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카우보이처럼 이제 일자리를 낚아채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선 넘은 중국. 대한해협 하늘에 한중일 군용기 50대가 뒤엉켰다. 그래서 여기 한반도가 보이고, 9일 중국의 군용기가 비행을 이어도와 이쪽 동해사해를 오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여기 이걸 갖다 놓고서 남중국에 갖다 놓고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한미일 한중일 군용기 50대가 뒤엉켜서 요격한다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군용기 10여 대 침범 초유 상황이다. 우리군 전투기 10여 대 근접 비행을 했다. 일소도 26대가 날아와 서로 감시했다. 경고통신 보내자 중국은 훈련 상황이라고 했다. 열강의 각축, 그 사이 놓인 한반도, 중항모, 랴오닝, 남중국 해훈련에 미항모 맞대응 출격, 긴장 고조, 북 ICBM 맞물려 상황 예측 불허하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 싣는 중국 폭격기 때로 넘어왔는데 H6M이라고 하는 이 폭격기 6대가 동시 출동했다. 핵무기 등 폭탄 9톤 탑재 가능하다 한데 미항모 전단 일본 해군 타격용이다. 일본은 발표했고 우리군은 11시간 쉬쉬했다. 대규모 침범에도 비공개 원칙 일방위성 발표 보도되자 시인했다. 전문가 항의에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는 뭐 쉬쉬 덮는데 1인자인가 뭐든지 하여튼 룰을 지켜야 되는데. 전국이 불안정하니까. 네. 자, 미국 한국 탄핵 정국으로 동북아미 외교 복잡해졌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 문재인 집권 때는 한미 정책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조중한 동맹으로 갈 수 있다. 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간첩놈이 여정놈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한부터 먼저 방문하겠다. 그러고서는 8명의 송영길 이 간첩 새끼를 포함해서 8명의 이 종북 간첩 의원단을 이제 중국에 파견해서 사드 배치를
이제 흔드는 작전을 했죠. 이게 지금 현행범으로 다 잡을 수 있죠. 그런 그럼요. 거는. 계엄령 선포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적국에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러한 자들로 다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다 때려잡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가장 잔혹한 정권이다. 트럼프 단호히 다룰 것. 미 눈에서 하원 정보위원장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이제 북한과 또 북한을 지원하는 문재인이와 박지원이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8명 이 국회의원 이끌고 조중 동맹이 가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 북경에 들어가서 국가의 이적질을 하는 것을 이제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에서 이 야당의 간첩 새끼들, 여당에 있는 간첩 새끼들 55명 플러스 65명의 종북 플러스 탄핵을 가져갔던 234명 이 국회의원 이 개 같은 새끼들을 다 때려잡는 계엄령이 선포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저는 기각되리라고 믿는데 기각되든 인용되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대통령님과 상의하셔서 계엄령을 탄핵 기각되면 뭘 한다 그랬어요? 저 문재인 반란한다고 했죠. 네네. 저 새끼가 반란하기 전에 이제 계엄령으로 두들겨 잡는 12만 종북 간첩 플러스 알파를 두들겨 잡는 이 작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삼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뭘 중요한 건 발표했죠? 네, 계엄령을 준비하라고요. 예.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네. 밴드에? 네. 반성문 20분 전, 요건. 네. 자, 여기 나왔네요. 네, 더보기. 자, 아주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성명서. 대한민국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회원 일동은 나라가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JTBC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보도와 촛불 선동의 근간 엉터리 탄핵 등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계의 우리가 바라본 입장을 천명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첫째, 우리 군에 바란다. 국민은 언제나 굳건한 군을 신뢰하고 있다. 철저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적의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나라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오로지 한치 물샐 틈 없는 국방 임무의 완벽을 기하라. 또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작과 종북 세력들이 선동했다는 민중 폭동에 대비하여 계엄령의 시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라. 야, 이건 명문입니다. 진짜 우리 군에 바란다. 명문입니다. 둘째, 정치계에 바란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간다는 공언을 하며 과거에 북한의 자금을 대줘 핵무기를 만들게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 핵무기 막을 사드 배치까지 미루고자 한다. 이제 그 정치 집단 종북몰이 색깔론이라는 교활한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밝혀라. 지금 이 정체성은 이미 밝혔죠. 그래서 여기에 명확한 정체성을 밝혀라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지금까지 우리 정치 체계는 야당은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을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고 물고 늘어져서 국민으로부터 무능한 집권당으로 보이게 해야 다음에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 수준 이하의 정치 노름에 국민은 모두 정치 혐오증 환자로 만들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만하라. 새로운 모습을 제발 좀 보여달라. 새로운 정치 체계로 개헌을 하고 정조대왕 같은 포용력 있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천구하라. 문재인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네요. 셋째, 언론계에 바란다. 언론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JTBC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유포로 탄핵 사태를 유발했다. 이는 명백한 반란 책동이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당까지 한국 언론을 청찬하고 있다. 촛불 시위 주동단체의 이념 성향을 감추어준 채 일방적으로 미화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마치 촛불이 국민 전체의 민심인 양 호도하고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물결을 비정상으로 매도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라는 나치 괴발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언론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보도하라. 저는 JTBC의 홍정도 회장과 손석희 이놈들을 두 놈을 여적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놈들은 계엄령 선포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놈들입니다. 네. 홍정도와
손석희. 그러면서 두 놈의 새끼. 대통령 그거 후보까지 나갔대요. 넷째, 교육계에 바란다. 아버지는. 올바른 역사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다. 올바른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달라. 종북 성향의 교육감과 전교조는 우리 미래들에게 종북 세력화 세뇌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게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있게 학부모에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라. 아직 이 공개도 새끼들아, 안 이 했나요? 개떡 같은 새끼들아, 전교조 명단 공개 좀 해라. 이 간첩 새끼들 명단을 공개해라. 그렇죠. 다섯째, 법조계에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특검의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북 세력이 선동한 촛불이 민심인 양 호도하고 있는 미확인 편향된 보도만 보고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인민재판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JTBC 태블릿 PC 조작 사실을 엄정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확실히 조사하라.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제공한 자와 북한 인권 결의안의 찬성 여부를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을 건의해왔던 자들의 이게 문재인 야, 놈이죠. 여적죄. 장군님이 그다음에 하신 얘기 똑같네요. 이게 이런 놈들의 여적죄 해당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 헌재는 법치의 상징이다. 국민은 믿는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엄정 공정한 판결을 하라. 여섯째, 국정원, 경찰청, 군, 기무사 등 대공수사기관에 바란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언제나 집요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처처의 쑥뿌리처럼 그들의 마술을 뻗쳐 오늘의 촛불을 만들어 놓았다. 근래 수십 년 동안 간첩 잡았다는 소식을 우리 국민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없어서 못 잡는지 능력이 부족해 못 잡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종북 성향 국회의원들부터 그 뒤를 살펴서 과단히 그 쑥뿌리를 캐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캐내라, 쑥뿌리, 잡아라, 김정은의 졸개들을. 일곱째, 잘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민들에게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방 이후 근세사를 볼 때 우리 자유진영은 그들을 언젠가 다시 함께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보았다.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어쩌든지 같이 하자고 찾아가 협상도 하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따스한 햇빛을 쪼여주면 얼어붙은 건 마음을 털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결국 돌아온 건 핵무기 핵폭탄 개발이었다. 이제 그 현실을 우린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 동포를 노예로 부리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처단할 대상이며 억압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정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념을 가진 정치 집단은 단호한 경고를 보내자. 앞으로는 지역 감정을 벗어나서 종교대항과 같이 포용력 있고 국가 간의 확실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 그리고 조직된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힘으로 간다고 했다. 바로 촛불이다. 이제 우리는 말없는 다수가 아닌 행동하는 애국 국민으로서 더 높이 태극기를 흔들며 온 국민을 일깨우자. 우리 육군 3사관 애국 동지의 예비역 장교들은 충무공 이순신 정권의 필사 즉생의 정신을 받들어 국가 안위를 지키고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함께 뭉쳐 싸워나갈 것을 애국 국민 여러분 앞에 그 결을 굳게 다진다. 육군 제3사관학교 애국 동지의 회원 일동. 야,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아주. 자, 그래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청에 별 4개씩 달고 있는 이 개떡 같은 장군들은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따라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땅굴 덮은 김진영 대장 회개하고 내가 땅굴 덮은 거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바로잡자 이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늦으면 당신들은 다 여적으로 처결될 겁니다. 이제 늦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이제 군 조직들이 나와주기 바랍니다. 아주 육군 제3사관학교 이 애국 동지회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빨리빨리 퍼 날라가지고 저거는 퍼 날라야 됩니다. 저 현실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한국 거절로 북잠수함 대비 한미일 합동훈련이 무산됐다. 아사히신문 반일 여론의 시간탑 한국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3야당의 눈치를 보고 이제 50대 언론사 이 간첩 새끼들 눈치를 보느라고 국익은 뒷전이고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좀 참읍시다. 황대행 위안부 언행 자제하라. 일본의 경고 메시지를 알렸다. 모든 이해 당사자 합의 존중해야 일정치인 등의 항의 표하면서 우리 정치권 단체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데 황교안 대행께서도 요새 잘하고 있으시잖아요.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유부단하면은 그렇죠, 안 되죠. 저분이 군대에는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두루뭉술 군인 세월호 정신으로. 답변서 헌재 사고 최초인지 시점 밝혀라. 그래서 이 박한철 1월 31일이면 끝나는데 이분에게 제가 제언합니다. 304명 계획살인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세월호가 헌재의 한 아이템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당신은 헌재 대통령 7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제 나는 이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라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해경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우리 선박들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선장 이 누구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놈이 네. 반습바람으로 군안을 안 하고 내뺐던 것, 그리고 한 10대 명 되는 선원도 동시에 내뺐던 것, 그리고 거기에 전교조 교사들이 이제 우리 탈출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해갖고 수장시켰던 303명 사명 계획살인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님,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날리는 것은 당신이 1월 31일 날 나가더라도 요 304명 계획살인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대통령 때려잡는 저 종북 간첩단의 하수인이 돼서 이거 사회만 보다가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304명이 이렇게 군안도 안 하고 다 선원들이 다 내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떤 인륜 사회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계획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박지원 세력이 했다고 하는 한성주 장군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계획 살인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이제 국회에다가 던져서 국회의원 이 개새끼들아 304명 계획살인에 대해서도 니들은 밝힐 의무가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아니더냐. 그러면 국회가 304명 계획살인을 밝혀서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헌재 재판관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헌재 다음 주 변론 때 최순실 안종범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겠다. 탄핵 지연 전술. 그래서 헌재가 박지원 이 간첩, 문재인 간첩의 하수인이 되느냐, 304명 계획살인을 밝혔느냐, 당신들이 민주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박지원의 이 개같은 새끼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를 협박하고 회유해갖고 이제 3심 이 형사 이 3심을 무죄로 받아내갖고 이제 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의 당 대표까지 되고 원내 대표까지 되고 이 짓거리를 하고 김용덕이는 선관위원장으로 갖다 앉혀서 다음번에 이 전자 개표기 이것을 주도하게끔 만들어준 이 개떡 같은 세력도 계엄령 선포해서 이제는 다 잡아낼 겁니다. 맞습니다. 계엄령이 답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개 같은 간첩 여적, 이 띄우는 이 17명 간첩 새끼들 조선일보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삼성만 4번 언급하며 4대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를 잡아 죽이는 계엄령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새끼는 어떤 여적질을 했느냐? 탄핵 기각하면 뭘 하겠다고 했어요? 혁명 반란하겠다. 네, 혁명. 자, 정확한 발언. 이걸 이 새끼가 이게 반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만둬요? 안 되죠. 이걸 당장 잡아내야 됩니다. 가만두는 새끼가 누구예요? 김수남이라고 김수남이요. 하는 간첩 이 새끼죠. 오히려 대통령한테만 그냥 공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김관진이라고 하는 안보실장, 이 간첩, 이 새끼들, 그 다음에 이병호라고 하는 간첩, 이 새끼들, 이 3마리 새끼들이 지금 나라의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엄령 그런데 선포하면. 왜 대권에 이런 사람들 얼굴만 보여주냐고요. 이게 17명 간첩 새끼들이 조선에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한 번씩 더 보여주면 인지도 더 느낀다 이런 말도 있던데. 자, 사설입니다. 한중일 군용기 50여 대, 동해 대치, 누가 관심 있나? 관심은 있겠지만 쉬쉬하고 있죠. 이 한민구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 종북 한민구를 갈아치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순진이라고 하는 합참의장, 이 2마리는 김장수와 김관진이가 갖다 박아놓고, 또 김장수의, 이 보좌관을 하던 놈을, 이 국방차관에다 갖다 앉혔습니다. 이제는 계엄령을 하려면 이 새끼들부터 2월 한 달 동안에는 다 인사조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돌아가는데 계엄령 선포하려도 이 간첩 새끼들을 위에다 갖다 놓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것부터 잘라내십시오. 조현천이라고 하는 기무사령관 이 새끼부터 잘라내고 이제 대한민국을 안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감을 갖고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사관학교 애국동지회가 이제 군은 계엄령을 준비하라라고 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애국적인 이 제언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대기업과 전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간첩공화국, 3야당 간첩,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끌고 가는 정국입니다. 50대 언론사 간첩 이 새끼들이 태극기 물결을 보도하고 신문에 나온 걸 보기라도 했습니까? 개 같은 새끼들이 지금 태극기 물결을 철저하게 감추고 이제 9차까지 한 저거 촛불 시위는 이제 제로미터까지 접근시키는 것을 저 법원 행정처, 대한민국의 악의 축,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 대법원장 밑에 있는 양승태라고 하는 이 종북, 이 밑에 있는 이 법원 행정처를 시켜서 제로미터까지 근접시키는 날이 이제 대한민국 청와대를 점령하는 반역의 날이다, 반란의 날이다, 이 폭동의 날이다라고 하고 그때 거기에 12만 이 종북 간첩 새끼들을 다 쓸어버리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현장에서 죽여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박 대통령부터 탄핵 심판 나와 당당하게 입장 밝히라. 자, 민심이 바뀌었다. 1월 14일 오후 2시 가자. 대학로 마로니에로 가자. 이 탄기국에서 하는데 여기에 전 국민이 이제 태극기 들고 가주십시오. 주최석 주산 태극기 102만, 촛불 60만, 경찰 주산 태극기 3만 7천, 촛불 2만 4천. 이게 너무하다. 경찰은 왜 이렇게 줄여요? 그 인파를 보면 알잖아요. 자, 태극기 배지와 태극기 스티커를 무료로 드린다. 그 다음에 중앙회장 종광택, 공동대표 권영애. 이제부터 권영, 갑자기 그분이 왜. 이 두 사람에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는 탄핵 기각하면 뭘 한다고요? 혁명, 반란. 반란 폭동하겠다고 하잖아요. 촛불 네. 폭동. 네, 쇠파이프 당연히 나겠죠. 우리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폭동입니다. 네. 이게 반란죄, 내란죄로 이 새끼를 잡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김수남이가 똑똑한 놈이고 간첩만 아니라면 벌써 했어야 될 일이죠. 이걸 이제 이병호도 안 하고 김관진도 안 하고 이 세 마리 간첩 새끼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고 있는 걸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중앙회장이라고 하는 정광택과 공동대표라고 하는 권영애 장관께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계엄령! 계엄령 선포하자. 그리고 네가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권영애. 네가 왜 계엄령 선포해? 네는 계엄령 선포하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것이지. 이 바보야. 정광택, 네는 환경을 만들어준. 아니, 이게 이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해도 계엄령은 말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핏대가 나서 이러는 겁니다. 이 개 같은 놈들이 이제 우파가 지들 말대로 100만이 모였으면 100만이 계엄령 선포하시오. 계엄령으로 때려잡으십시오. 이 얘기를 해줘야지 때려잡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사모 거기에 올려놨는데요. 민중홍이라는 사람이 올려놨다는데 자기가 장군님한테 계엄령 말하지 말라고 야, 했는데 민중홍 이 개떡같은 그러니까 새끼야. 지가 네가 뭐야? 권영애 장관님 위에 있는 놈의 새끼냐? 대표야 권영애 뭐야? 장관께서 한송주 장군 계엄령 얘기하되 여건이 무르익으면 해라고 해라 하고 내한테 지침을 줬으면 너는 이놈의 새끼야. 권영애 장관님 말씀을 받들어서 한송주 장관님, 권영애 장관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이 새끼야. 네가 와갖고 사무처장이래요. 계엄령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권영애 장관님이 내한테 얘기했다. 그거는 관계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떡 같은 새끼. 위계 질서도 너 군대 갔다 온 놈이냐 이놈의 새끼. 위계 질서도 없이 그래고 이 박사모에 새끼가 올려놨대요. 위계 질서도 없는 놈의 새끼가 아주 종북 간첩 새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엄령 말하지 말래.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자기가 뭔데? 대통령이 하는 사회에서 네가 뭔데 언론을 통제해 이놈의 새끼야. 민중홍 내가 이분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이상한 사람은 이제 저부터 곧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자기가 뭔데 권영애 장관님이 하라고 한 걸 자기가 뭔데 못하게 해요. 콕콕 찔러가지고. 민중홍 너는 계엄령 선포되면 너는 이놈의 새끼 제일 먼저 이제 조사받아야 될 놈이다. 맞습니다. 이놈의 새끼. 종북 어느 놈의 지령을 받아서 한송주 장군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했는지. 당장 조사해야 됩니다. 장군님 그래도 오늘 우리 대통령님께 한 말씀은 해야죠. 이 태극기가 이거 직접 이렇게 또 후원자들이 또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우리 태극기 같이 좋은 게 없대요. 크기가. 12만 간첩 종북 척결은 계엄령뿐입니다. 이게 계엄령 태극기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흔들고 있는데. 예. 막 2개, 3개 막 한 묶음씩 가져갔어요. 너무 좋다고. 자,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시고 234명 국회의원 개 같은 놈들을 계엄령 선포해 갖고 이제는 국기를 흔들고
이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이제 직무를 계속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이 개떡 같은 놈의 새끼들이 업무 정지를 시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문재인이가 반란하겠다고 했는데 저 새끼부터 잡아 쳐넣으십시오. 그리고 234명 이 종북 간첩단을 따라서 탄핵에 찬성했던 새끼들을 다 잡아서 죽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문란하게 만든 놈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5.18 영상 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국무위원들 군기도 잡고 월남 폐망도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님 또 이 무고도 밝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엄령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사관학교 애국동지회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잘 보시고 이것이 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3사관학교 이 애국동지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대통령님 계엄령 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자, 계엄령 선포하라.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태극기도 이 사이즈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도록 하였습니다. 애국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서서 또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진당을 해산했던 것처럼 한성주 장군님도 12만 간첩 종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계엄령뿐이라고 늘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으로 한성주 장군님과 벌써 이제 2년이 되어서 대통령님 저 조금 있으면 사무총장 됩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통령 때문에 또 대통령님 후광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처럼 했던 그 배신자들을 이제는 때려 잡을 것은 오로지 계엄령입니다. 그 배신자들보다 더 나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종북 간첩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윤에스더 PD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태를 유발했다. 이는 명백한 반란 책동이다. 그래서 북한이 노동당까지 한국 언론을 청찬하고 있다. 촛불시 주동단체의 이념 성향을 감추어준 채 일방적으로 미화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마치 촛불이 국민 전체의 민심인 양 호도하고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물결을 비정상으로 매도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라는 나치 괴발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언론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보도하라. 저는 JTBC의 홍정도 회장과 손석희 이놈들을 두 놈을 여적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놈들은 계엄령 선포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놈들입니다. 네. 홍정도와 손석희. 그러면서 대통령 그거 후보까지 나갔대요. 넷째, 교육계에 바란다. 아버지는. 올바른 역사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다. 올바른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달라. 종북 성향의 교육감과 전교조는 우리 미래들에게 종북 세력화 세뇌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게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자신 있게 학부모에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라. 아직 이 공개도 새끼들아, 안 이 했나요? 개떡 같은 새끼들아, 전교조 명단 공개 좀 해라. 이 간첩 새끼들 명단을 공개해라. 그렇죠. 다섯째, 법조계에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특검의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북 세력이 선동한 촛불이 민심인 양 호도하고 있는 미확인 편향된 보도만 보고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인민재판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JTBC 태블릿 PC 조작 사실을 엄정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확실히 조사하라.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제공한 자와 북한 인권 결의안의 찬성 여부를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을 건의해왔던 자들의 이게 문재인 야, 장관님이죠. 요적죄. 장군님이 그다음에 하신 얘기 똑같네요. 이게
때문에 이런 놈들의 여적죄 해당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 헌재는 법치 상징이다. 국민은 믿는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엄정 공정한 판결을 하라. 여섯째, 국정원, 경찰청, 군, 기무사 등 대공수사기관에 바란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언제나 집요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처처의 쑥뿌리처럼 그들의 마술을 뻗쳐 오늘의 촛불을 만들어 놓았다. 근래 수십 년 동안 간첩 잡았다는 소식을 우리 국민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없어서 못 잡는지 능력이 부족해 못 잡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종북 성향 국회의원들부터 그 뒤를 살펴서 과단히 그 쑥뿌리를 캐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캐내라, 쑥뿌리, 잡아라, 김정은의 졸개들을. 일곱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민들에게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방 이후 근세사를 볼 때 우리 자유진영은 그들을 언젠가 다시 함께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보았다.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어쩌든지 같이 하자고 찾아가 협상도 하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따스한 햇빛을 쪼여주면 얼어붙은 건 마음을 털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결국 돌아온 건 핵무기 핵폭탄 개발이었다. 이제 그 현실을 우린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 동포를 노예로 부리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처단할 대상이며 억압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정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념을 가진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조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1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이제 17명의 간첩의 신문이 임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 11일입니다. 탄핵 지연 작전의 헌재의 옐로 카드,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출석 안 했다. 헌재 지연시키지 말라 구체적으로 밝혀라 경고했다. 공개 변론 다음 주 2회로 잡혀있던 걸 3회로 늘렸다. 개떡이다. 6개월 이내 판결하라는 걸 니들 마음대로 3개월 이내는 북의 지령인가? 이게 북의 지령을 받는 3야당 간첩당 때문에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카우보이 트럼프 결국 토요타의 미국의 100억 달러 투자 굴복을 받아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미국에 1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마윈하고 트럼프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남의 나라 거 뺏어서 미국에다가 일자리 만들면 남의 나라는 또 이제 그만큼 실업이 또 증가되겠죠. 자, 내수 불황에도 세수는 호황이다. 부동산과 엔티스 힘. 엔티스가 뭐냐면 탈세 잡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 이 힘에 의해서 이 불경기의 전년보다 세금이 24조가 더 걷었다. 왜? 이 엔티스가 이제는 탈세하는 걸 다 잡아내죠.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주택거래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됐다. 법인세가 더 거치고 있다. 기업들 전년보다 세전수익 19%가 늘었다. 자영업자 탈세 막았다. 1,800억 건 빅데이터 무장 엔티스 효과. 이 전산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득 법인 부가세 7조 원씩 더 거쳤다. 올해 전망은 빨간불이다. 그리고 작년은 더 거쳤는데 올해는 빨간불이다. 이것도 대봐야 알겠죠. 트럼프 트위터를 총처럼 휘둘러 미투자 약속 받아냈다. 일자리 카우보이다. 한국 기업들도 전전긍긍. 삼성, LG전자 미 공장 신설 검토. 현대차 미 생산 규모 늘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카우보이처럼 이제 일자리를 낚아채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선 넘은 중국. 대한해협 하늘에 한중일 군용기 50대가 뒤엉켰다. 그래서 여기 한반도가 보이고 9일 중국의 군용기가 비행을 이어도와 이쪽 동해사해를 오고 갔다는 얘기죠. 정치 집단은 단호한 경고를 보내자. 앞으로는 지역 감정을 벗어나서 종조대왕과 같이 포용력 있고 국가 간의 확실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 그리고 조직된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힘으로 간다고 했다. 바로 촛불이다. 이제 우리는 말없는 다수가 아닌 행동하는 애국 국민으로서 더 높이 태극기를 흔들며 온 국민을 일깨우자. 우리 육군 3사관 애국동지의 예비역 장교들은 충무공 이순신 정권의 필사즉생의 정신을 받들어 국가 안위를 지키고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함께 뭉쳐 싸워나갈 것을 애국국민 여러분 앞에 그 결을 굳게 다진다. 육군 제3사관학교 애국동지의 회원 일동.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아주 자, 그래서 너무 육해 없어. 공군 사관학교 총동청에 별 4개씩 달고 있는 이 개떡 같은 장군들은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육군 제3사관학교를 따라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땅굴 덮은 김진영 대장 회개하고 내가 땅굴 덮은 거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바로잡자 이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늦으면 당신들은 다 여적으로 처결될 겁니다. 이제 늦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이제 군 조직들이 나와주기 바랍니다. 아주 육군 제3사관학교 이 애국동지회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빨리빨리 퍼 날라가지고 저거는 퍼 날라야 됩니다. 저 현실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한국 거절로 북잠수함 대비 한미일 합동훈련이 무산됐다. 아사히신문 반일 여론의식 안팎 한국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3야당의 눈치를 보고 이제 50대 언론사 이 간첩 새끼들 눈치를 보느라고 국익은 뒷전이고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좀 참읍시다. 황대행 위안부 언행 자제하라. 일본의 경고 메시지를 알렸다. 오호. 모든 이해 당사자 합의 존중해야 일 정치인 등의 항의 표하면서 우리 정치권 단체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데 황교안 대행께서도 요새 잘하고 있으시잖아요.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네. 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유부단하면은 그렇죠, 안 됩니다. 되죠. 저분이 군대에는 갔다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두루뭉술 군인 세월호 정신으로. 답변서 헌재 사고 최초인지 시점 밝혀라. 그래서 이 박한철 1월 31일이면 끝나는데 이분에게 제가 재원합니다. 404명 계획살인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세월호가 헌재의 한 아이템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당신은 헌재 대통령 7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제 나는 이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라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해경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우리 선박들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걸 가져갔던 234명 이 국회의원 이 개 같은 새끼들을 다 때려잡는 계엄령이 선포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저는 기각되리라고 믿는데 기각되든 인용되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대통령님과 상의하셔서 계엄령을 탄핵 기각되면 뭘 한다 그랬어요? 저 문재인 혁명. 반란한다고 했죠. 네네. 저 새끼가 반란하기 전에 이제 계엄령으로 두들겨 잡는 12만 종북 간첩 플러스 알파를 두들겨 잡는 이 작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3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뭘 중요한 건 발표했죠. 네, 계엄령을 준비하라고요. 예.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네, 밴드에 네, 반성문 20분 정화 요건. 네, 자, 여기 나왔네요. 네, 더보기. 자, 아주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성명서. 대한민국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회원 일동은 나라가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JTBC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보도와 촛불 선동에 근거한 엉터리 탄핵 등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계의 우리가 바라본 입장을 천명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첫째, 우리 군에 바란다. 국민은 언제나 굳건한 군을 신뢰하고 있다. 철저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적의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나라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오로지 한치 물샐 틈 없는 국방 임무의 완벽을 기하라. 또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작과 종북 세력들이 선동했다는 민중 폭동에 대비하여 계엄령의 시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건 대비하라. 중요해. 야, 이건 야, 명문입니다. 진짜 명문. 우리 군에 바란다. 명문입니다. 둘째, 정치계에 바란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오! 없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간다는 공언을 하며 과거에 북한의 자금을 대줘 핵무기를 만들게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 핵무기 막을 사드 배치까지 미루고자 한다. 이제 그 정치 집단 종북몰이 색깔론이라는 교활한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밝혀라. 지금 이 정체성은 이미 밝혔죠. 밝혀졌죠. 그래서 여기에 명확한 정체성을 밝혀라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간첩이다, 이렇게 이런데. 말하는
없으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지금까지 우리 정치 체계는 야당은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을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고 물고 늘어져서 국민으로부터 무능한 집권당으로 보이게 해야 다음에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 수준 이하의 정치 노름에 국민은 모두 정치 혐오증 환자로 만들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만하라. 새로운 모습을 제발 좀 보여달라. 새로운 정치 체계로 개헌을 하고 정조대왕 같은 포용력 있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천구하라.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셋째, 언론계에 바란다. 언론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JTBC, WPC 조작 허위사실 유포로 탄핵. 그래서 여기에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여기 이걸 갖다 놓고서 남중국에 갖다 놓고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한미일, 한중일 군용기 50대가 뒤엉켜서 요격한다고 이제 이 겹쳐지는 부분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군용기 10여 대 침범 초유 상황이다. 우리 군 전투기 10여 대 근접 비행을 했다. 일소도 26대가 날아와 서로 감시했다. 경고 통신 보내자 중국은 훈련 상황이라고 했다. 열강의 각축, 그 사이 놓인 한반도, 중항모, 랴오닝, 남중국 해훈련에 미항모 맞대응 출격, 긴장 고조, 북 ICBM 맞물려 상황 예측 불허하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 싣는 중국 폭격기 때로 넘어왔는데 H6M이라고 하는 이 폭격기 6대가 동시 출동했다. 핵무기 등 폭탄 9톤 탑재 가능하다 한데 미항모 전단 일본 해군 타격용이다. 일본은 발표했고 우리 군은 11시간 쉬쉬했다. 대규모 침범에도 비공개 원칙 일방위성 발표 보도되자 시인했다. 전문가 항의에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는 뭐 쉬쉬 덮는데 1인자인가 뭐든지 하여튼 룰을 지켜야 되는데. 전국이 불안정하니까. 네. 자, 미국 한국 탄핵 정국으로 동북아미 외교 복잡해졌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 문재인 집권 때는 한미 정책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조중한 동맹으로 갈 수 있다. 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간첩놈이 여정놈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한부터 중국, 먼저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8명의 송영길 이 간첩 새끼를 포함해서 8명의 이 종북 간첩 의원단을 이제 중국에 파견해서 사드 배치를 이제 흔드는 작전을 했죠. 이게 지금 현행범으로 다 잡을 수 있죠. 그런 그럼요. 거는. 계엄령 선포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적국에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러한 자들로 다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다 때려잡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가장 잔혹한 정권이다. 트럼프 단호히 다룰 것. 미 눈에서 하원 정보위원장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이제 북한과 또 북한을 지원하는 문재인이와 박지원이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8명 이 국회의원 이끌고 조중 동맹이 가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 북경에 들어가서 국가의 이적질을 하는 것을 이제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에서 이 야당의 간첩 새끼들, 여당에 있는 간첩 새끼들 55명 플러스 65명의 종북 플러스 탄핵을